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고전 작품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써야 되고 예전에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실 안 쉬운 게요. 이게 이미 여러분이 내신을 하다 보면 국어는 선택 과목이야, 진짜. 국어학원 왜 다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고3이 돼서도 자꾸 그러려고 해. 그러니까 수학은요, 2번을 가도 국어는 2번 갈 생각을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수업을 3시간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독서만 해도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화작이나 언매 같은 선택이나 문학 같은 경우가 계속 뒤쳐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기본적으로 1, 2등급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수능 1, 2등급이 예년하에 비해 봤을 때 난이도가 되게 쉬워졌어요. 일단 국어 한정으로 제가 주장을 할게. 국어가 어려워졌다, 다 어려워졌어. 똑같이 어려워졌어. 어차피 일것이 95점이야, 97점이야. 다 쉬워. 1등급 어차피 4%야. 일것이 85점이야. 어차피 다 어려워. 85점만 넘으면 근데 상위 4% 1등급이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어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공부를 더 하고 덜 하고의 문제보다는 결국에는 상대적인 여러분의 위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해. 첫 번째. 두 번째. 고3이 되면 근데 어쨌든 국어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국어가 해결 방법이 잘 안 보일 거예요. 특히 수능에서는. 암기 과목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 여기서 고정의 수업을 할 거거든. 좀 문 좀 닫고 오세요. 폭주족들 난리 나네 아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해결해 놓으셔야 되고 당분간 고전 시간을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주 정도 더 남았겠죠. 완성을 지어 놓을 거야. 이때 많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품을 암기하고 암기한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건 내신이야. 수능은 어차피 모르는 지식, 모르는 작품이 나올 거야. 근데 잘 들어. 근데 사실은 다 아는 얘기일 거야. 왜 그러냐면 아까 배웠죠.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형성된 공통 감각을 다들 갖고 있고 그걸 문학작품으로 표현하고 그걸 우리는 공감이나 감정의 전달을 통해서 주고받아요. 그래서 전형적이라고 하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니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전이다 보니까 약간 언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속발음을 하고 문맥이나 상황이나 한자어나 현대어 비교치론 해보면 읽혀요. 우리 막 옛날에 막 태풍 와가지고 제주도 할머니께서 막 힙하게 막 제주도 방언을 하시는 게 있어. 자막 없으면 못 들어. 그런데 여러분이 태풍이 왔고 할머니가 태풍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를 표현한다는 생각을 상황을 가지고 들어보면 100% 해석은 안 되지만 대략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지는 해석이 되거든. 내가 좀 이따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돼. 자, 그리고 제가 올해부터는 약간 수업 스타일을 바꾼 게 옛날에는 알고 있다를 전제하고 수업을 안 했고요. 알고 있다를 전제하고 수업을 해버리면 그럼 맨날 이런 얘기를 해. 배경식 어떻게 쌓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배경식을 자꾸 막 독서를 해라, 뭐 신문사설 읽어라. 그 개떡 같은 얘기를 한 30년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회로가 자꾸 가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얘기를 안 해버렸는데 잘 들어. 이제는 더 이상 안 돼, 이게. 잘 들어. 그냥 여러분이 고1 때까지 배운 내용이에요. 그냥 한 7등급 맞아도 다 알고 있는 거야. 물론 이 자리에 7등급은 없겠지만 있으면 내가 물어볼게. 너희 삼정의 문란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 손 한번 들어봐요. 몰라도 돼. 근데 몰라도 돼. 하나 더 얘기할게.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를 안 가도 된다 손 한번 들어봐. 물론 이제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 안 갈 수 있는 방법 있는 건 알아.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러분 납세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럼 9등급도 뭐 상관없어. 그거는 다 알아야 돼, 전 국민이. 그 얘기야. 그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겪을 거예요, 당장. 이게 국민연금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되게 숭고한 어떤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론 국가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탄압이기도 해요. 씨발. 존나 위험해졌다. 실제로 한 120년, 140년 전에 미국에 세금 제도가 없었어요. 미국은 납세하지 않았어요. 근데 140년, 150년 전부터 정부 역할이 생기면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됐을 것이고 그 세금의 부담이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선생님 소득 벌었고 뭐 재산이 있으면 뭐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또는 이 국가가 그렇게 돈 벌게 해줬으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 난 그건 오케이야. 근데 여러분 저는요 병원을 못 가요. 바빠서요. 아파도 저는 보통 참아요. 왜? 내 몸이 아픈 것보다 할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 그러면 저는 사실상 1년에 병원 가서 글쎄요 제가 건강보험을 1년에 못해도 몇백은 낼 거 아니야.
건강보험료가 여러분 보통 최저가 15에서 20만 원 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소득이 좀 있잖아. 몇 백까지는 안 내나? 몇 백은 내겠다. 20만 원씩만 내도 뭐 200은 내겠네. 240은 내겠네. 건강보험료 몇 백 내거든? 근데 저는 비보험을 받아도 병원 가서 쓰는 돈이 100만 원이 안 될 거야. 물론 이제 저 덕분에 다른 사람들 오케이 알겠어. 그럼 국민연금은? 그런 얘기야. 그거 안 내면 여러분 압류 들어와요. 갑자기 또 이런 얘기하고 왜 반사회적인 얘기라고 했지? 죄송해요. 자, 갑자기 이제 조선시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반사회적이 됐네요. 자, 다시 봐봐.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요. 전정이라 그래서 그 당시의 생산수단은 토지였던 거야. 논밭이었어요. 그래서 논밭에다가 물리는 세금이 있었고 지금으로 치면 소득세나 재산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되게 과하게 물렸어요. 두 번째는 군정이야. 군정은 뭐냐면 군대 가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내가 진짜 군대 가서 노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가는 것 대신에 돈으로 납부하는 게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이런 세금 부담이 심해지잖아. 그럼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그럼 봐봐. 우리 고을에 할당될 게 1000명분이야. 근데 지금 남아있는 애들을 보니까 500명밖에 없어. 야, 그럼 니네가 나눠서 내 이 새끼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즉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금이 2배가 되죠. 더 힘들죠. 그러니까 더 도망가요. 그럼 100명 남아있는데 1000명분을 납부해야 돼요. 10배가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니? 이게 삼정의 문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환정이라는 거는 고리대금업에, 그러니까 국가가 막 고리대금을 해버린 거야. 관료들이.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 역사 시간 아니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그래 주제잖아. 이걸 모르면 안 읽힌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뭐 국사 공부 안 했어. 역사 공부 안 했어. 몰라. 알겠어. 너희 세금 낸다니까요. 너희 군대 간다고요. 그럼 알아야지. 왜?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될 수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제가 생애주기라고 써놨는데 결국 이거야. 우리가요. 여러분이 한 20살 정도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잖아. 그러면 되게 아름다운 세상을 배워요. 그리고 교과서적인 세상을 배워요. 그리고 사회에 던져지잖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아니다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구나라는 걸 보고 배울 거라고. 그건 정확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현실과 어느 정도의 타협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봐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잖아. 고등학교 3년 내내 하루에 16시간씩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갔겠지. 누구나. 근데 그건 이상이잖아.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경제적 문제도 있을 거고, 재능의 문제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거든, 사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상을 배우지만 이상은 이상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상을 향해 가야 되는 건 맞지만 현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작품 봅시다.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야. 다 우리 인생 얘기야. 자, 그래서 자, 먼저 촉발되는 년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건 이거야. 저 사람아 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물론 개념으로는 돈호법이야. 호칭, 부른다. 그러니까 부른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는 저 사람아 라고 한 것 자체가 대화를 시도한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이제? 소통이 시작되는 거야. 각자 얘기를 주고받을 거라고. 그럼 각자 이야기는요 두 가지가 있겠죠. 즉 화자의 이성적인 정보와 감정적인 정보. 청자가 그걸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청자 역시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통의 의지가 있다. 대화체고 이제 대화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할 때가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기선 중요해서 대화체라고 하고 제가 시작을 할게요. 너 가네. 너 보니까 너 타령했냐?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폐잔병처럼 걷고 있지? 네 보니까 네가 지금 옷이 엉망진창이네. 너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허리로 보니까 배적삼이 김만 남고, 그러니까 옷이 막 누더기가 돼가지고 깃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그 다금질도 돼 있고 덧댐도 있으니까 옷이 막 닳고 다르면은 이런 데는 좀 남아 있거든요. 그런 얘기야. 두 번째, 허리 아래 굽어 보니까 헌전방위가 누더기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즉 옷도 지금 거의 거짓골이야. 곱장할미, 또 가족이니? 할머니 앞에 가고 전태발이 막 절면서 다리를 절면서 즉 장애가 있거나
또는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노약자들의 행렬이야. 근데 이렇게 노약자들이 이동할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십리길을 하러 가면 너 얼마나 갈 거겠어. 그러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너희 왜 가냐고. 그래서 뭐라 그래. 자, 내 고을에 양반 귀족이었죠. 그 시절에는. 너가 다른 동네로 가? 그러면 너는 천민 되는 거야. 아니,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본토의 궁정 드디어 나왔죠. 군정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국방의 의무야.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두 가지로 했다고요. 첫 번째, 진짜로 가서 군사로 지내는 방법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서 대민지원만 존나 나가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제 대민지원이라는 걸 나가거든. 실질적으로 말은 좋아서 대민지원이지만 이제 노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군대 가서 대민지원을 엄청 많이 나갔고 어마어마한 노가다를 다양하게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거긴 지옥이었어. 그 돼지 축사가 화재가 났어. 그래서 돼지 2,000마리가 사실은 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농담으로 그랬어요. 야, 우리 돼지 뭐 통구이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왜? 돼지 축사가 탔으니까, 야, 이거 구워져 있겠네. 그럼 그냥 돼지 통구이 먹으면 되겠다. 상상과 달랐죠. 탔는데 탔겠어요, 그게? 다 질식해 죽었지. 와, 근데 거기는 진짜 지옥이었어. 생각을 해봐. 돼지가 죽었고, 불타 죽었고, 질식해 죽고, 2,000마리가 막 깔려있고, 돼지 똥냄새, 그때 마스크도 제대로 안 줬어요. 그러면 진짜 그거 옮기다가 토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걸 해요. 근데 조선시대는 더 했겠지. 물론 요즘은 모르겠다. 우리 때 라떼야. 라떼 군대. 요즘 군대는 모르겠어. 그럼 봐봐. 노역을 하고요. 두 번째는 노역 대신에 뭐라 그러지 그거? 너희 세금 얼마 내는지 다 알지 않냐?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세금을 있잖아. 뭐였지? 아무튼 이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나 어쨌든 몇 필? 100필? 아무튼 옷감 같은 걸 이렇게 냈었잖아.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노역과 세금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이거 내기 싫으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호적이 없으면 천민인지 세금을 내는 상민인지 양반인지도 모르니까 세금 걷기도 애매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면 안 내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도망간 거예요. 다시 군정 싫어?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시 비판하는 거죠. 뭐라고? 야, 너 그거 싫다고 도망가? 너 천민 된다니까? 되겠어? 그리고 어차피 한 나라인데 한 나라에서 도망간다고 해결 안 돼. 도망은 해법이 아니야. 라고 이 사람은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 그래서 비판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해결 방안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뭐래? 야, 7, 8월에는 산삼이라는 걸 좀 캐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할게요. 모피 같은 것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팔어. 그러면은 너 그런 세금들 다 갚을 수 있고 남는 돈 모아놨다가 장사도 해. 산삼 캐고 모피 만들고 장사도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돈도 생겼겠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공장도 사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 이제 돈 벌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하질 않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 흐름이 바뀌어요. 생환이 총환인지 그대 말씀 그만두고 내 말씀 들어보. 여기까지 그대 말씀이죠. 감탄사 혹은 흐름이 바뀌는 거죠. 이제 자, 무슨 얘기냐? 생원이나 초관은 딱 보면 특히 초관이 뭐야? 주석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초관? 종 구품의 무관벼슬이야. 구품이야. 그러니까 가장 말단 관료예요. 그러니까 군대로 치냐면 부사관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군대로 치자면 하사예요. 병장 또는 하사 또는 소위. 느낌이 없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단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말단 관료라 썼구나. 그럼 무슨 얘기야? 얘는 사회 초년생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신분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무슨 얘기야? 그냥 아름다운 얘기 한 거야.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르거든. 그래서 뭐래? 야, 나도 말이야. 이 동네 사람이야.
이 땅에서 살았어. 모르겠냐? 자, 들어봐. 일단 우리 집 금수저야. 우리 집 빵빵했어. 관료 진사급제 계속했어.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요즘 치면 뭘까? 벤츠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집도 벤츠 끌었어. 시종신을 다니다가 시종신 임금 곁에서 문학으로 부필하던 벼슬아치래요. 야, 그럼 임금 곁에 있으니까 거의 뭐 장차관급 했겠네. 장차관 했어 우리 집도.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알아? 정쟁에서 밀렸어. 그래가지고 집안이 망했어. 유배 왔어. 자, 그럼 봐. 그래도 집안이 좋았잖아. 유배를 왔지만 7, 8대를 살았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좀 금수저고 배운 집안이야. 그러니까 몰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동네에서 나름 힘이 좀 있었어. 더군다나 여기서 지방관의 보좌를 하면서 살았다고 우리 나름대로. 조상덕이 하는 일이 읍중구실 첫 번째인데 들어가면 자술별감 나가서는 풍원관관 유사장이 체진하면 챔부와 사양터니. 자, 근데 봐.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슬퍼. 왜? 또 원수의 모함을 받았어. 이제는 아예 거의 범죄자 취급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범죄자 대신에 지금 러시아도 그러잖아요. 범죄자들 데려다가 용병으로 쓴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용병으로 지금 군 복무하고 있어. 근데 문제가 뭔지 아니? 자, 누대봉사,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봐봐.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일요일에는 교회를 꼭 가야 되는 거거든. 이슬람교들은 9번의 매일매일 9번의 절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는 제사는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제사를 지내느라 내 몸은 여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우리 집은 직계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직계가 아닌 집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렸어. 제사 첫 번째. 친척 등 도망갔어. 그러면 도망갔으니까 어떡해? 야, 네가 갚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얘기하지만 삼정의 문란이라고. 즉, 봐봐. 지방간도 정부에서 할당받은 게 있을 거 아니야. 1000명치 세금을 내라고 할당을 받았는데 뭐 5,000명밖에 없어. 500명밖에 없어. 그러면 뭐 중앙정부에 우리 지금 500명 있는데요? 아이, 꺼지고 거짓말 하지 마. 1000명치 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걔네들도 걷겠지. 또 한편으로 뭐겠어. 거기서 농간을 부려가지고 에이, 이참에 한 몫 해먹어야 되겠다. 지방간들이, 한간오리들이 농간 부려가지고 세금을 더 내라고 했겠죠. 그러면 그 시절에 재산이라서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2사람치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세금이 장난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소득세가 이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마 제일 많이 내면 48%인가 낼 거예요. 세금만. 잘 모르니? 소득세율이 48%인가 그래, 제일 높은 때가. 그런데 48%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4대 보험을 내야 돼요.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날아가. 정확히 기억나네. 35%, 38%, 48% 그쯤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내가 뭐 재산이 뭐 예를 들면 연봉이 5억이다 10억이다 그럼 되게 돈을 많이 벌 것 같잖아. 아니야. 내가 연봉 10억이잖아.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한 거의 한 5억 이상 가져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4억 정도 남아서 실수령액이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연봉 10억이. 진짜 그래요. 연봉 1억이면 월 실수령액이 667만 원인가 그래. 골 때려요, 진짜. 뭔 선생님. 남들 2, 300 가지고 사는데 600이면 잘 사는 거 아닌가요? 야, 봐봐. 월 600씩 내가 뭐 월에 2, 300 쓰고 300만 원씩 1년 모으면 3,600이고 10년 모으면 3억 6천이야. 자, 이 동네에서 지금 제일 싼 아파트가 3억이야. 자, 강남에서 제일 싼 아파트 방 2개짜리가 15억에서 20억이야. 무슨 얘기야? 연봉 1억인 사람들이 50년 일해야 강남에 집 한 채 사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런 얘기야. 다시. 그럼 봐봐. 이 사람은 세금을 어떻게 내? 이미 자기 혼자 세금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석숭이가 뭐냐면요. 진나라 때 1등 부자야. 그러니까 석숭이는 요즘으로 치면요. 이건희야. 일론 머스크야. 완전 갑부야. 야, 이거 이건희도 못 내. 이 세금은 망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실제로 삼성 창업주 이병철이 그런 얘기 했어요. 탈세로 이제 깜방 갈 뻔했거든. 근데 그랬어요. 세법이 잘못돼서 이거 법대로 하면 무조건 회사 망한다. 세금 무조건 이거는 회사 매출보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세금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절에 1960년대 그때. 아무튼 그럴 정도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나라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겠어? 야, 네 얘기대로 나 인삼 해결하려고 했다? 있겠니? 그냥 가시오가피나 있어. 그거 뭐다 쓰려고. 두 번째. 네 얘기대로 나 돈피 잡으려고 그래서 저기 모피 갖다 팔라고 해봤거든. 있겠니? 없어 인간아. 없어요. 그럼 어떡해? 없으니까 그냥 기원이나 하는 거야. 기도나 하는 거야. 기도 들어주겠니?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현실하고 다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 되게 슬픈 얘기인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진 거야. 폐업을 했어. 폐업을 하고 막 진짜 월세도 막 3달씩 밀리고 그러면서 무슨 막 압류 들어오고 카드값 못 내고 그래서 부부인데 40, 50대 부부인데요. 너무 3개월 넘도록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알아보니까 거기서 두 분이 돌아가 계신 거예요. 근데 집주인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냥 해외 갔거니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렇게 지금 이게 그래도 헬스장을 차릴 정도면은 아주 가난한 건 아니셨는데 이게 경제적 문제 때문에 되게 죽어야 되는 죽음밖에 답이 없는 그런 삶이 지금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얘도 지금.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어떻게 내가 기원을 해봤지만 스스로 탓을 그냥 하는 거죠. 내가 부족한가 봐라고. 자, 그럼 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겠어요? 임금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 근데 대통령 지금 뵈러 가면 뵐 수 있나요? 이제 저 서초동 거기 가면 볼 수 있나? 못 가. 옆에 경찰 존나 많아요. 제가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찰이 물어봐요. 제가 대통령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놔두겠니? 긴히 드릴 말씀 있으라고? 일단 도라이잖아. 그럼 잠깐 오세요라고 이제 경찰차에 태우시겠지. 몸 수색을 하고. 맞잖아. 그게 그리고 정상이지. 왜? 내가 뭐 칼 들었을 총 들었을 때 어떻게 알아요? 당연한 거야. 그럼 당연히 봐. 뵐 수 있어? 못 뺀다니까? 그런데 이 시절이 유교적 가치잖아. 그러니까 충해야 돼. 그러니까 임금님 탓은 못해요. 자, 농가는 누가 부리는 거야? 밑에 있는 탄간오리들이 부리는 거야. 밑에 있는 관료들이 문제야. 됐죠?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일단 임금님 탓은 못해요.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그대, 여기 누구라고 아까 그 초관. 나한테 조언하네. 야, 너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근데 듣자 하다 보니까 다른 동네 소식을 듣게 됐거든? 이게 또 해결 방법이 되겠더라고. 그 북청부사 누구셨지? 내 이름은 잘 기억을 안 나. 그런데 많은 군정 안보하고 백골동화 원통함 풀고 각대초간 여러 신역 대소민호 나눠거더니 자, 무슨 얘기냐? 아까도 얘기했죠. 천명치를 받았는데 사람이 없으면 2배네 3배네 하면 어차피 도망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했냐? 군정의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하고요. 백골 도망간 것도 원통함 풀어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혼자서 여러 명 내면 힘드니까 그 부담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가게에서 사업하겠다고 빚을 냈어. 못 갚아. 야, 네 잘못이야. 뒤져. 이게 아니라 좋아. 원금은 좀 나중에 천천히 갚으렴. 또는 너 개인 회생제도 해줄게. 이렇게 숨통을 트여주면 좀 나을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도 봐봐. 우리나라는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나오던 난방비 갑자기 100만 원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일본은 단열이 잘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방 안에서 이불 안에서 따뜻하게 있다가 화장실 가려고 문 열고 화장실 들어가다가 갑자기 추우니까 고혈압 와서 혈관이 수축하니까 고혈압 와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다는 거야. 봐봐. 사람이 죽는 추위예요, 그게. 그러니까 추워서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죽는 거거든. 야, 그러면 그렇다고 야 천연가스가 올랐으니까 다 내.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어쨌든 막 춥게 살고 그러다가 진짜 생명을 위험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리는 거잖아. 그럼 보조금을 주든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국가에서 세금을 받았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북청 부사님, 북청을 관리하는 관료는 이런 해결 방법을 가지고 가셨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좋아. 사람들이 여기 가면 먹고 살만 하거든. 그래서 모여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000명 할당받은 지역인데 이제 1200명, 1500명으로 늘면 세금은 부담이 덜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세금 부담 덜 하니까 점점점 사람들은 더 늘겠죠. 그럼 살기 좋은 동네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북청의 사례를 근거로 우리 동네에도 내가 주장을 하러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가나 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야, 적극적인 사람이죠. 임금님은 현실적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비현실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북청 얘기를 들었고 내가 우리 동네를 지배하는 관료한테 가가지고 간언을 하겠다고, 충언을 하겠다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했더니 어떻게 됐대? 저 맞았대. 저 팼대. 헛소리 하지 말래. 그냥 닥치고 있으래 라고 맞은 거예요. 해결 방법을 했으나 결국에는 두들겨 맞았어요. 매가 약이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야 라고 하면서 존나 쳐맞고 어떻게 열받죠. 이제 천신만고 놓여놔서 고양생에 다 떨치고 이제 어떻게 돼? 야, 여기서 못 살겠다가 되는 거야. 어떻게 살아? 아니 옆 동네 해결 방법이 있어. 해결을 했는데 그거 얘기했다고 나를 두들겨 패면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사니? 해결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해결 방법이 이제 뭐야? 결국에는 고향을 잊고 도망가는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동 중인 거죠. 그러면서 이동의 목적은 뭐야? 이런 기대죠. 내가 북청 땅을 가게 되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안보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런 부당한 또는 너무 부담스러운 납세 의무나 국방 의무 안 줘도 될 거야. 그럼 해결이 되겠지. 하나님 제발 빌어요. 내가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즉 이동을 해결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대는 뭐라고? 즉 내가 북청에 살아서 해결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북청에 계신 부사님을 우리 골로 빌려주셔도 해결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 또는 뭐라고? 임금님께 올려도 해결되지.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야? 하느님이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임금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냥 내가 이동해야 돼.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내가 이동하고 있죠. 마지막에. 이런 거였다고.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주제 구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요 구조가 되게 뻔한 거야. 첫 번째, 자 생원이 화자야. 간민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 촉발은 뭐냐면 힘들게 이동하는 장면 보죠. 두 번째, 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얘기하면서 세 번째,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은 비판이었기 때문에 네 번째,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너 그렇게 이동하면 너 신분이 박살나. 두 번째, 이동하는 게 해법이 될 수가 없어. 어차피 같은 나라야. 그래서 너 이동하지 마. 대안이 있어야죠. 첫 번째 대안 뭐였어요? 산삼캐. 두 번째 뭐라고요? 모피 팔아. 그래서 밀무역해. 세금 갚아. 해피하게 살아. 자, 그 얘기를 들은 청자, 다시 이제 간민이 화자가 됐어요. 그리고 청자인 생원한테 얘기해. 자, 첫 번째 주장. 너는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니? 답답하? 두 번째, 자신의 인생사를 얘기해줘요. 인과 구조긴 하고 선후 관계긴 해. 자, 우리 나름 금수저야. 그런데 주변의 참소 때문에 몰락했어. 이 동네에 와서 나름대로 적응해서 살았지만 역시 참소 때문에 또 몰락했어. 그 결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낼 수 없는 세금을 내야 돼. 네 얘기한 대로 나도 해결해 보려고 했거든?
첫 번째, 네가 얘기한 산삼 나라고 안 캐봤겠니? 근데 산삼이 있긴 있겠어? 없어. 가시오가 앞에밖에 없어. 뭐 차나 마셔야지. 두 번째, 모피 있겠냐? 안 잡혀. 나머지는 될 수도 없겠지. 자, 난 이렇게 해봤어. 내 탓을 해봤어. 정확한 이거죠. 신에게 기원을 했고 그래도 안 되니 내 탓을 해봤어. 근데 내 탓이 되겠니? 자, 이제 중량 넘어서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런데 들어봐라. 내가 들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 자, 그럼 대안이 있어야죠. 그럼 대안은 뭐였던 거야? 북청 부사님이야. 자, 북청 부사님은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첫 번째,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셨어. 그리고 나니 긍정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 세금 부담이 줄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더 모여들어. 그러니까 세금 부담은 더 줄어. 이게 난 해법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나는 첫 번째 해법으로 임금님한테 가려고 했으나 임금님은 접근 불가고 이미 잘하고 계시고 관료들의 문제인데 북청부사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나는 북청부사님을 근거로 북청부사님을 사례로 우리 동네 가서 주장을 해봤다고. 그랬더니 존나 쳐맞았잖아. 해결 방법이 뭐야? 첫 번째, 임금님한테 가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해결은 첫 번째는 임금님이 아시는 거야. 근데 임금님이 어차피 여기 못 오셔. 두 번째는 신에게 기원해. 북청 부사님 좀 빌려주세요. 되겠어? 안 돼. 내가 얘기했더니 쳐맞아. 방법은 뭐야? 내가 가야지. 너 들어보니 정신 차려지니? 너도 정신 차려. 너도 똑같아진다. 이러면서 끝난 거예요. 여기 잡아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고 필기해주세요. 자, 사진 찍어 올려주셨으면 여기로 오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잘 들어. 잘 들어. 여러분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자꾸 OX를 하려고 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그 닥터 프렌즈라고 제가 고등학교 자퇴했다 복학했을 때 우리 반 했던 친구가 지금 거기 한다 그랬었잖아요. 의사가 돼가지고 거기에 더글로리에 나오는 그 생명, 색약 이거를 설명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더라고. 우리는 생명이나 색약이 그 색을 아예 모른다, 못 본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야. 보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생명과 색약도 정도가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뭐냐, 너는 이거야. 색을, 그러니까 정록 생명이 적색과 녹색을 구분할 수 있다. 적색과 녹색을 볼 수 있다. 색을 볼 수 있다, 없다로 봤어요. 내가 얘기했지. 이게 되게 중세적 관점이라고, 근대적 관점이라고. 그래서 true or false로만 본 거예요. 이해됐어?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중간항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항상 스펙트럼으로 간다니까. 스펙트럼으로. 이해됐어? 그래서 생명과 색약의 정도도 다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보는 느낌이 다르고 각자가 보는 색의 영역이 다르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떠냐, 적색과 녹색은 일반인처럼 구분을 못하더라도 녹색은 일반인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구분할 수가 있고 그 정도도 다 다르다는 거야. 스펙트럼이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생맥색약 유전자는요 열성이고, 그래서 그 X 염색체에 있대. 그러면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야. 근데 열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남자는 하나만 있어도 얘는 색약이 되는 거죠. 얘는 그런데 보인자가 되는 거죠. 아, 이거 오랜만에 봐서 신나서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X,
프라임 X, X 프라임, X 프라임. 만약에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보인자가 되는 거고 얘는 색약으로 나타난다는 거. 이게 경우의 수잖아, 지금. 확률이고. 이해되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색약이야, 아니야가 아니야. 확률적인 문제라고요. 확률적인 문제.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보려고 한 거예요. 물론 단순화시켜서 봐야 돼. 그런데 뭔가 안 보인다면 사실은 연속된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봐. 1번 선지는 틀린 게 아니라고요. 1번 선지도 맞아요, 여러분. 왜? 봐. 기억에 제시된 개인 개별적 경험 있어, 없어? 아, 당연히 있지, 기억에. 간민이 자기 얘기하잖아. 맞죠? 두 번째, 니은에서 일반화가 됐니? 북청 부사님의 얘기로서 일반화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봐봐. 이게 과연, 자 봐. 구체 사례에서 일반화됐다. 이게 지금 귀납 추론의 사고 구조니? 라고 봐버리면 애매해지죠. 왜? 틀린 건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여기서 애매하다고 느끼냐면 첫 번째 이거야. 자 봐. 내용일치로 보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구조 처리를 해보니까 귀납법이야. 왜 귀납 추리라고 보이질 않죠? 그래. 구조에서는 그게 아니었고 정확하게는 주제에서는 뭔가 핀트가 안 맞거든. 주제 핏이 아니에요, 지금. 글 쓴 사람 의도가 아니라고. 글 쓴 사람 의도는 뭔데? 이거죠. 사실은 봐. 문제가 있고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문제라고 본 거야. 근데 실제는 뭐였어? 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문제였던 거죠. 정치 제도의 문제였던 거잖아. 또는 관료의 문제였던 거잖아. 결국 이 글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야? P, C, S예요. 삼정의 문란이라는 문제를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 사회 구조적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럼 사회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번이 내용일치로 보면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2번 선지가 없으면 1번 선지도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선지의 위치는 1번 선지의 위치는 이쯤 돼. 근데 가장 정답인 거는 여기였던 거라고.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문학이나 국어 풀면 선생님 둘 중에 헷갈려. 헷갈리는 게 아니라니까. 가장 정답인 거 찾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 정답 찾는 거라고. 정답에 가까운 걸 찾는 거라고. 가장 정답인 걸 찾는 거라고. 가장. 이해됐어? 옳고 그르는 걸 OX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찾으세요. 2번이군요. 이 얘기라고요. 3번 선지. 성찰이 있긴 하지. 비판도 있긴 하지. 틀린 게 아니라고. 중요한 게 뭐라고? 야, 이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 사회 구조적인 문제네. 해결 방법 내가 노력해서 해결이 안 돼. 사회가 해결을 해줘야 돼. 자, 봐. 내 개인적인 문제면요. 내가 삼을 캐든 모피를 구하든 밀무역을 하든 해결할 수 있는데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신에게 기원을 해. 안 돼. 그럼 결국 누구 문제인 거야? 그래. 북청 부산을 해결하잖아. 관료의 문제인 거예요. 즉 정치제도, 관료제도, 행정제도의 문제였던 거라고. 그러니까 야, 이건 행정제도로 해결해야 돼. 개인의 문제였으나 실제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 행정제도의 문제, 행정관료가 해결해줘야 되네. 이게 글의 주제니까 3번으로 가야죠. 단순히 내 가혹, 내 비판, 내용일치로 보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위로 같은 건 없고요. 충고가 있는 거죠. 비애감 있을 수 있죠. 진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면 이걸 근거로 주장하지 않겠죠. 의구심이 있는데 왜 주장을 해? 의구심이 없으니까 주장을 했겠지. 됐어? 이런 느낌으로 터는 거예요. 벌써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잘 들어. 이게 EBS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이런 데서 애들이 오답이 빵빵 터지는데 시험 범위인 EBS 이런 게 나오면 진짜 중요하게 연습을 해야 되고 희한하게 너희는 이걸 질문하더라고. 귀신같이 찾아내서.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과제는 EBS 나갈 거야. 지금 고3 학생들 말고도 들어와 있잖아요. 무리시키고 싶진 않아, 내가.
근데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실전 모의고사가 부담스럽고 참석하기 힘들다 그러면 대체 과제로 EBS 교재를 사셔가지고 하루에 5지문 정도씩 풀어오시는 거를 대체 과제로 내줄게. 고1, 2들은. 고3은 그냥 해야 돼. EBS 내신이고 수능 시험범위니까. 그래서 고3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EBS 올해 거 사셔가지고 5지문씩 풀어오시고요. 고1, 2 학생들 중에 모의고사 푸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문학을 좀 더 집중해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지금 고전 나가고 있으니까 EBS 고전을 하루에 5개씩 연습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는 과제로 진행할게요. 헷갈리니 그냥 모의고사 풀어. 공부 더 하고 싶니? EBS 풀어. 됐죠? 고3은 공부 더 해. EBS까지 풀어. 고1은 일단 모의고사 풀어. 됐죠? 갑니다. 자, 2번. 그러니까 봐봐. 내가 얘기한 주장 근거라는 구조를 계속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원을 주장하지. 야, 너 집에 있어. 왜? 첫 번째. 문제점 때문에. 문제점 첫 번째는 뭐예요? 너 그러면 신분이 작살나. 두 번째는 그렇게 해결 방법이 아니야. 그럼 대안이 뭔데? 1. 삼캐. 2. 돈피 장사해. 맞죠? 감미는 뭐래? 야, 네 얘기들 해봤거든? 안 잡혀. 오가피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기원도 해봤어. 안 돼. 임금님 멀어. 그래서 내가 북청 부사님 얘기를 듣고 이걸 근거로 내가 간언을 했더니 터졌어. 즉 기원했다. 안 돼. 임금님 멀어. 북청부사 주장 매맞았어. 즉 쉽지 않았어. 이게 뒤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제 그래 이동해야지. 그게 유일한 해법인 거죠. 됐어? 완전히 정보 구조를 표로 주장 근거 구조로 만들어 놨잖아. 이걸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에서는 이걸 안 해도 풀리지만 아니야. 우리가 수학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풀리는 문제들에서 그래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잖아. 하지만 그려야 될 땐 그려야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그대로 정답선지 연결이 되고 있을걸요. 볼까요? 첫 번째. 타간으로 옮겨 설면 천안 신세 된다. 신분 얘기 나왔죠? 인상 깨고 돈비 잡아 신역 갖고 살품 된다. 얘기했죠? 3번. 근데 봐. 네 얘기대로 해봤어? 안 된다니까. 안 돼. 2번 선지, 1번 선지 다 엮여 있죠? 자, 4번 선지 뭐라고? 이동할 때 그냥 이동했니? 아니요. 온 가족 이동하죠. 됐죠? 해법은 뭐야? 이동하는 거라니까. 그럼 4, 5번 중에 정답이 골리잖아. 왜? 둘 다 똑같은 얘기니까. 지금 북청으로 가야 돼. 근데 가야 되는데 불가능하고 이웃에 알리지 않고 가족 죄송해요. 봐봐. 지금 봐봐.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못 가야지. 근데 가능하니까 이동 중이겠지. 이해됐어? 그나마 남은 해법이야. 그나마 남은 해법.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신 스타일이어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하질 않아. 근데 결국 여기에서 변별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 선생님들도 점점 이런 문제들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죠. 고3 EBS 다루시다 보면 평가원 문제들 수업하시다 보면 그래서 고1, 2 선생님도 고3 수업을 들어가시고 또는 학년마다 바뀌기도 하고 해마다 바뀌시기도 하니까 결국 이 방향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56번 풀고 잠깐 쉴 거예요. 잡아주세요. 56번. 자, 봐. 얘도 그러니까 구조지 지금. 자, 봐. 이걸 뭐라 그러니? 시의 소통 구조, 작품의 소통 구조라고 하는 거야. 얘기했죠, 내가 항상. 자, 작가가 텍스트 안에서 화자로 대변되고 텍스트 안에 청자가 있고 그 청자는 독자를 대신하죠. 그래서 작가는 값산의 한 민중이었을 것 같고 간민이라는 화자가 자기 얘기를 하고 생원이 듣고 근데 사실 듣길 원하는 건 나라님, 갓산원님, 북청부사, 당대 민중이기도 하다라고 구조를 짜놨어요. 그럼 이 구조 속에서 판단이야. 자, 그럼 봐. 지금 글의 주제는 아까 첫 번째 문항에서 설계했듯이 뭐였냐면 사회 구조 문제예요. 그럼 봐라. 값산 원님과 북청부사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 맞죠? 결국 누가 문제인 거야? 우리 동네 원님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당연히 대조를 통해서 우리 원님 문제야라고 비판하겠죠. 그래서
그래 주제 그냥 들어왔으니까 1번 괜찮죠. 자, 2번 봐. 자, 화자는 소원을 누구한테 빌었어? 나가 아니라 신에게 빌었죠. 하나님께 빌었죠. 임금님은 멀어서 안 돼. 그리고 임금님은 잘못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봐봐. 이 구조 자체는 맞는데 이게 신이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정답은 2번이라고. 뭐라 그랬어 아까 하나님? 북청부사님 좀 우리 고을에 빌려주세요라고 하잖아. 그래서 소원을 비는 방식으로 북청부사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건 맞지만 뭐가 틀렸다고요? 그래, 나라님한테, 임금님한테 소원을 빈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빌었잖아. 비현실적인 얘기니까. 됐습니까? 끝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완전 느낌 다르죠. 그러니까 자꾸 내신 스타일을 개입시키면 힘들어. 근데 이게 여러분이 쉽지 않을 게, 당장 저도 어제 수업하고 오늘 수업하고 완전히 온도차가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수업 느낌에 내가 매몰될수록 이 수능 감각이 떨어지는 거야. 나조차도. 이게 심지어 비문학도 그래요. 비문학도 막 내신 지문들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 분석해서 수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이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거고, 더군다나 저는 국어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은 전과목을 하니까 더 그럴 거야. 그래서 더 지금 이걸 이 시기에 해놔야 돼. 그래서 감각적으로 둘 다 감각을 깨워놓고 있으면 한쪽 감각이 우세해지더라도 이쪽 감각을 금방 살릴 수 있어요. 이쪽 감각이 우세해지더라도 이쪽 감각도 살릴 수 있고. 그런데 아예 한쪽 감각을 죽여버리고 이쪽만 발달해버리면은 이쪽만 쓰게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두 쪽 감각 다 키워놔야 되는 거야.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